네, 지금 8시 54분 5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소 좀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주요 종목군들 내에서 테슬라라든지 이런 미국 종목이 하락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서 오늘 장에 우리 증시 금요일인데 잘 버텨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파란불은 일단 들어올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 증시 낙폭 대비로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12% 하락하면서 2560.04포인트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다소 좀 밀려 내려가면서 출발할 것 같은데요. 다만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은 아닌 상황, 약보합권 정도에서 현재 지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현재 움직임이 0.25% 정도 마이너스권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883 정도 나타나네요. 883 정도 수준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역시 이거를 연속된 하락이고 특히나 어제 크게 밀렸었죠. 코스닥은 2.6%에 육박하는 큰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추가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라는 점. 이동평균선 훼손 여부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5일선 이탈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0일 이평선 876포인트에 놓여 있습니다. 21선 사수 여부 보셔야겠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확실히 하락 출발을 앞두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장에서는 1000여 개 넘는 종목군들이 약세권 내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1,500개 정도 되네요. 1,500개 정도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적으로 파란불 들어오면서 출발 대기하는데 반도체 괜찮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어려웠지만은 반도체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특히나 램 리서치가 앞서서 지난 현지 시간으로 19일 장 마치고 나서 실적을 내놨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월가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증권사 레포트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TSMC도 실적 발표 있었고요. 물론 2분기를 좋게 보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 정도 호가받고 있습니다. 강한 탄력까지는 아니더라도 파란불 일색인 가운데 들어오는 빨간불이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그 밖의 종목군들은 대체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서서 체크 포인트에서 민관 합동으로 이 2차전지 투자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세가 좀 꺾여서 그런지 오늘 장에서는 동시효과 구간 크게 힘을 내지 못하면서 마이너스권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보자면은요, 전체적으로 약한 움직임 나타나고 방산주의 연속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 이쪽으로 플러스권, 그리고 또 방산, 원전 같이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또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한전 기술도 0.77%권 플러스권에서 출발을 대기하면서 오늘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부진한 쪽입니다. 부진한 쪽으로는 확실히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다소 꺾이는 모습이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이쪽으로 2% 정도의 약세권 내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파란불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2% 넘게 상승이나 하락 효과를 받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LNF 1% 안팎의 마이너스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상승불은 그나마 제약바이오 쪽 몇몇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1% 정도의 플러스권, HLB도 1% 정도, 다만 셀트리온 제약은 1% 정도 하락하면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다소 힘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오늘 다크호스가 되나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진 않아도 호가 상황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HPSP 최원주 전문가도 이 종목에서 수익을 좀 많이 방송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HPSP도 한 3% 정도,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SNS텍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OLED 반도체 같이 엮이는 주성 엔지니어링, 넷패스도 오늘 호가가 괜찮고요. TCK도 1% 넘게 오름세 나타내면서 두 자릿수대까지 급등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로는 비교적 양호하게 출발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별주 성격 가진 종목군들 RF세이나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8시 구간에 이 정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 진행됩니다. 정례적인 회의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도 많이 나오니까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좀 나왔을지 속보를 통해서 좀 전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오늘 밤 미국에서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어제, 오늘 또 방산주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K방산 수출 사령탑 협의체가 출범하는 디데이랍니다. 또 근래 방산주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까지 호재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일정을 통해서 점검을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주소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 출발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0.36% 하락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약 9포인트가량 약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2,553포인트 선을 지나가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하면서 좀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분위기였는데요. 오늘은 약보합권 출발하면서 0.24%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는 2포인트가량 하락했고요. 현재는 883포인트 선을 지나가면서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낙폭이 조금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심리가 4거래일 연속해서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연속해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는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 대비 나름 선방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장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물량 나오면서 개인만이 순매수 포지션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락 섹터가 유난히 더 많은데요. 먼저 의료정밀 섹터가 2.7%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비금속 광물 섹터, 철강금속 섹터 나란히 하락풀 캐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근래 들어 좀 시세가 좋았던 포스코 그룹주들의 차익 매물 나오면서 업종지수 역시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계 섹터 그리고 화학 섹터도 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운수창고, 운수장비 섹터 역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 체크해 볼 텐데요. 간밤 미증시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 쪽으로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전자 업종만이 유일하게 0.02% 소폭의 빨간불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LG화학만이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고요. 모든 종목군들이 다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 쪽으로만 빨간불 들어오면서 현재 구간 삼성전자가 0.4%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역시 0.6%대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은 파란불 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1%가량 하락하면서 57만 3천 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화학 역시 동일하게 1%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0.2%대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이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역시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들 일제히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가량 밀리면서 19만 600원 선 등락하고 있고요. 기아 역시 0.7%대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상 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만이 0.3%가량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4%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 낙폭이 좀 컸던 LNF 오늘은 조금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0.6%가량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는 31만 2천 원 구간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 쪽은 나름 좀 선방하는 분위기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대 상승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HLB가 현재 0.1%대 약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0.3%가량 하락하면서 85,600원 구간 약보합권 출발이고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 좀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0.4% 하락이고요. 펄어비스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지수는 보합권, 움직이는 종목의 키워드는 앞서 한중 관계 말씀을 드렸었죠. 히토류 급등하고요. 지금 중국 소비 크게 빠집니다. 화장품 쪽, 면세점 쪽, 이쪽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는 한중관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차전지 내에서는 확실히 체크포인트하고 앞에 이 핵심 뉴스 잘 보셔도 어느 정도 좀 잡히실 텐데 전고체 쪽을 초격차 전략의 키워드로 잡았다라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전고체 배터리 좋습니다. 이소학이라든지 한농화성, 레몬 이런 종목군들 좋고요. 그리고 오늘의 대안 2차전지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어디로 갈까? 로봇주들 좋습니다.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 그리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또 이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품절주들 어제 양재사나 신라섬유 급등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 장에서 플러스권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시장과는 또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도체 좋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가 또 오름세를 나타내서 오늘 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떤 것부터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네, 근래 들어 미중 갈등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히토류 관련주들 시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대중 첨단 기술 투자 금지 행정 명령을 예고했는데요. AI와 반도체 또 양자 컴퓨터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또 앞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에는 정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다음 달 G7 정상회의에 맞췄기 때문에 또 G7 회원국들의 지지도 요구할 거란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장 미중 갈등 이슈 부각되면서 히토류 관련 섹터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 그룹주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현재 구간 17%가량 급등세를 출발하고 있고요. 또 유니온 역시 12%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바텍과 티플렉스, 세노텍 역시 일제히 3%에서 5%가량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미중 갈등 이슈 핵심 키워드로 꼽으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글로벌 정세 보면 좀 불안합니다. 각국 정상의 수위도 좀 높아진 데다가 또 이 우리나라, 우리 정부의 노선이 다소 좀 요즘 확실해지고 있죠. 친미의 색깔을 강력하게 띠면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거리두기, 선긋기가 확실하게 좀 펼쳐지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응이 나옵니다. 미중 간 갈등 이 부분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올 만한 뉴스들도 많았는데요. 히토류 급등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질문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연속성이 기대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강하네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 보면은 네. 정고점 근처에서 네. 좀 매물 나오고 다시 좀 빠졌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주식들은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시장의 매기가 아무래도 지금 좀 시장이 좀 약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이런 테마주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추경에서 돌파 매매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어제 좀 밀리고 빠지고 이럴 때 차라리 좀 들어가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낫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요즘 그런데 시세의 연속성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보장이 되지를 않거든요.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장 열리자마자 업종 지수가 전부 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강세로 출발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약세로 출발한다. 그럼 시장이 좀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래서 요즘에 차익 실현하고 이제 같이 좀 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저가 매수로 하자. 너무 플러스 나 있을 때 강하게 상승했을 때 추경 매수하면 빠지면 좀 힘들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히토류 쪽은 그렇고, 히토류가 또 좋아서 오름세를 나타내면 반대로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화장품 쪽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크게 하락하는 쪽이 화장품 쪽의 아모레주입니다. 4% 정도 하락이고요. LG생활건강도 3% 정도의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면세점 쪽의 호텔신라도 약 3% 정도의 하락세 띠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섹터, 한한령 이런 이야기들 앞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확실히 근래 들어서 엔터 가운데서 중국 모멘텀이 가장 뚜렷했던 게 큐브엔터였죠. 이 큐브엔터가 중국에서 새로운 앨범, 이 주요 아티스트 가운데 한 명인 아이들이 새로운 앨범 곧 내놓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큐브엔터의 낙폭이 가장 깊습니다. 장 초반에 거의 10%에 육박하는 하락 움직임 나타내다가 아래꼬리 달고 현재는 6%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 띄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콘텐츠 엔터 쪽도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한령, 사드 이런 키워드들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한령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드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엔터주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판호 발급 받았잖아요. 게임주. 오늘 뭐 대부시터즈라든가 뭐 이런 쪽에 지금 큰 폭의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쪽은 좀 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게 향후에 어떻게 정책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지, 코스맥스, 뭐 아모레 퍼시픽 뭐 이런 화장품주들 있잖아요. 네. 저는 좀 빠지면은 한번 저가에서는 요거는 과담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어쨌든 내수 소비는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니 오히려 빠질 때 사보자. 그래서 중국 소비 뭐 관련된 종목군들, 중국발 종목군들 내에서도 조금은 투자 판단을 달리해야 된다. 이 부분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오늘 장에 강한 종목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2차전지 바로 보겠습니다. 2차전지는 확실히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초반에 좀 밀리면서 출발했는데 순환매인가요? 단기에 강했던 지금 장비 종목군들은 약하고요. 그리고 또 뭐 동박이라든지 이쪽은 괜찮네요. LNF 어제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은 살짝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고체 쪽의 이수와 한농화성, 네모는 여전히 5%에서 10% 정도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그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하셨잖아요. 이 정도의 반응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악재, 그다음에 이거의 호재, 뭐 좀 겹쳐서 좀 어떻게 시장에서 좀 받아들일까 좀 궁금했는데 역시 테슬라 악재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런 정부의 발표는 뭐 2차전지 쪽으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밀어주겠다 하는 건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언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뭐 조금 더 세분화시켜주고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역시 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역시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2차 전지 쪽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좁은 박스권 좀 이어지면서 당분간 좀 쉰다. 급락만 하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뭐 2차 전지 쪽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기회에 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에서는 뭐 썩 그렇게 좋은 어떻게 구간이다라고 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기다리자라고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부터 다시 또 보게 되는 종목군이 곡물, 음식료 이쪽입니다.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엘니뇨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전해졌고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폴란드와 헝가리 등 우크라이나 인접 5개국에서 값싼 곡물로 인해서 자국의 농민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입을 긴급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EU 쪽에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뜻 딱 듣기에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바로 파악을 하기는 힘든 그런 뉴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한제당이 현재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는 11% 급등하다가 오늘은 다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농 1%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조비도 2%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요즘 곡물 사료비료 이쪽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뭐 뉴스 자체가 좀 판단하기 좀 애매한데 뭐 무기화한다는 뭐 그런 쪽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순환매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원재재 가격이 아무래도 다시 강세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다. 물론 빠지면서 다시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뭐 다시 이런 쪽으로도 테마가 붙고 하는 거는 맞는데 뭐 최근에 좀 구리 가격이 강세가 나타났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가 회복된다는 어떤 시그널이 조금 있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선반영돼서 그렇다고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를 염려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주식시장의 강세가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같이 엮여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전 단기 대응하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결국에는 이런 쪽 길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좀 없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테마성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곡물은 단기 대응하자. 곡물은 그렇고 지금 육개, 닭고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합니다. 그래서 조류독감 쪽을 봐야 되나, 돼지열병 쪽을 봐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데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뭐 전국적으로 퍼지지는 않는데 있기는 있다.
있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마니커 보겠습니다. 현재 마니커가 한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니커 FNG도 3%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관련된 종목군들, 뭐 동우 판투 테이블 이런 종목도 현재 비슷하게 1에서 3% 정도 상승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육계 쪽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움직임이 사실 별로 없는 종목군들이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요즘 뭐 조류독감 뭐 있습니까? 저는 뉴스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최근 뭐 많이 확산되지는 않는데 조류 독감 변이가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틀 전에 있기도 했었고요. 뭐 이런 상황. 근데 국내는 아니네요. 칠레 쪽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고요. 네. 조류독감이면은 이런 주식들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림하고 마니커? 근데 외국에서 그러니까 뭐 수혜인가요? 나주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뭐 이달 초쯤에 좀 나왔던 소식이기는 한데 보통은 이러면은 뭐 대체제를 찾는다거나 혹은 가격이 오르고 이래서 올랐던 패턴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관심권 내에서 좀 제외시키자라는 시각이죠. 저는 뭐 이런 거 뭐 그냥 테마성이나 크게 그렇게 보고 의미 없는 있습니다. 움직임으로 좀 보시는군요. 그러면은 또 시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군 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워낙에 좀 대안으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강하지는 않으니까요. 로봇하고 반도체 쪽 바로 이어서 볼 텐데요. 로봇 관련된 종목이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장에서 한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주들은 대체로 60의 선까지 지금 밀려있는 종목이 많더라고요. 현대무벡스가 근래 뭐 공장 자동화 이쪽으로 또 소식을 내놓으면서 이번 주 엊그저께였네요. 상한가 기록하고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도 썼습니다. 현대무벡스는 5%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입니다. 로보스타 보겠습니다. 3%대 상승권, 로보도 현재 2%대, 로보티즈도 2%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로메카도 1% 정도의 상승권. 로봇주들 61선 지지가 될까요?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추세가 꺾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직 추세가 돌리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상승했다가 전부 다 지금 음봉이에요. 뭐 현대무벡스가 제일 대장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고 물론 장 마감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뒤따라서 관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뉴로메카, 뭐 SBB테크는 이미 뭐 거의 보합권까지 밀려버렸고. 차익 매물이 그동안 이제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 이제 계속 빠지다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좀 오르면은 물려있던 사람들 차익, 매물, 그 다음에 좀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려면은 조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뭐 이동평균선을 좀 되돌려 놓는 움직임도 좀 있어야 되고, 쫓아 사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현대무벡스 오늘 대장이니까 이거 같은 게 음봉 나오면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좀 뭐 경계를 해야 된다. 차익 매물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플러스권,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부장 쪽으로도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PSK가 2%대, 이오테크닉스나 뭐 유진테크 이쪽으로도 다 플러스권이고 그 신한에서 IT 쪽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묶어놓은 ETF를 국내에 조만간 좀 상장시킬 거다라는 보도 얼마 전에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 반도체 ETF 가운데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네노라는 종목을 제치고 LX 세미콘이 가장 비중이 높더라고요. 이 종목이 오늘도 탄력이 좋거든요. 뉴스 나왔던 당일에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7% 정도 오르다가 지금은 5%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사 레포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 종목, LX 세미콘 어제 실적이 나왔었네요.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주가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들 좀 볼까요? 네, 뭐 반도체 주식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주식 장비들, 반도체 장비주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비주는 아니지만 한 1% 정도 1% 초반대 상승했고 장비주들은 괜찮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램리서치가 7% 정도 상승했는데 호실적 발표하면서 그렇고 그다음에 가이던스는 안 좋게 나왔지만 결국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게 바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장비주에 KLA-덴코가 4% 상승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뭐 한 3% 후반대 상승했는데 지금 그거에 발맞춰서 뭐 하미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HPSP 한 4% 넘게 상승하고 인텍플러스도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지금 차트들을 다 보시면은 뭐 추격 매수하기는 좀 아니라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인들은 팔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샀어요. 근데 거의 다 삼성전자 산 거예요. 나머지는 다 팔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만 시세가 이제 버텼지. 어제 시장이 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에 외인들은 뭐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계속 샀는데 어제도 125만 주 샀고 이틀 전에는 370만 주, 그저께 4일 전에 뭐 350만 주 정도 샀는데 이쪽으로만 매기가 외인들이 쏠리고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쪽 외인들은 좀 먼저 알고 좀 접근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뭐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나머지 주식들 같은 경우 다 뭐 어제 뭐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 5% 뭐 다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저는 항상 좀 경계를 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좀 따라가지는 말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굉장히 좀 단편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품절주들 움직인다 이런 기사 나오면은 약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양지사 어제 결국에는 상한가로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대 정적 VI 발동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침체될 때 이런 신호들이 좀 나오잖아요. 이 신호 의미 있다고 보세요? 별로 안 좋죠. 일단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갈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뭐 대응하셔야죠. 저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요. 안 하는 게 이렇게 주가가 품절주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올해 거래량 터질 때 이거 같은 경우는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 저는 안 하는 게 원칙인데 하면은 그냥 초단기로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대응은 그런데 이럴 경우에 시장이 보통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동안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저는 뭐 저번에도 이제 뭐 말씀드려서 계속 차익 실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수의 상단은 이미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아요. 나왔다, 상단은. 이미 나왔잖아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차익 실현 같이 해야 된다. 단타는 아주 짧게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중장기 투자자는 대신 저는 지금 사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더 기다려야 됩니다. 더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샀으면 솔직히 먹을 게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이 빠진다면 지수 더 빠지겠죠.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안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한 주를 좀 마무리 지으면 좋을지 오늘장 팁을 좀 주시죠. 일단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짧게 그다음에 금액도 제가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했고 중장기 투자자들은 관망입니다. 관망하셔야 되고 다음 주에 지금 뭐 미국 증시하고 연동을 굳이 시켜본다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았죠.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안 좋은데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 듯한 느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다음 주에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25일서부터 계속 쭉 있어요. 그리고 애플은 그 다음 주에 있고. 통상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은 10번 중에 8번은 아무리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더라도 미리 선반영해서 오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 좋으면은 한 번 더 오르고 아니면은 빠지고 이런 영상인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랑 테슬라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미리 빠지고 있어요.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많이 올랐던 게 미리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는 다음 주에 뭐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시장 반응이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보자. 하지만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방미가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런 모멘텀은 우리나라 증시에 개별적으로는 좀 작용할 수 있다. 일단 오늘은 관망이고요. 다음 주 초에 다시 한번 뭐 시그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큰 창보다는 큰 방패가 필요할 때 다소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 대응을 하시더라도 정말 짧게 대응을 하시고 비중도 좀 낮춰서 이렇게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으로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팁 주시네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율이 올해 들어서 형성했던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20원대 후반 정도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더 오름세를 나타낼까요? 환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또 한 3시 구간대 이후에 막 변동성이 나오더니 약간의 하락, 오늘은 다시금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일 같은 경우 급락한 원인은 이제 독일 PPI가 예상치 대비 훨씬 하회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그런 결과를 보였고요. 이제 전일 같은 경우 NDF 기준으로는 1,321.5원 기록하면서 1.05원 정도 상승했고,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2원 오른 1,324.0원에 출발했습니다. 달러와 가치는 경제지표 부진 속 국채금리가 하락하자 이와 연동되어 좀 하락했고요. 유로화는 독일 PPI 둔화에도 불구하고 약달러 흐름 속 상승했습니다. 위안화는 옐런이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소화하며 미중 갈등이 소폭 완화되자 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역외 흐름을 바탕으로 금일 환율을 전망하면 금일 달러원은 경제지표 결과 경기 부진 가능성이 유입되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내고 물량이 상단을 제어해 하락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 지수와 고용 지표의 둔화는 경착륙을 걱정할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한 경기 하강 시그널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부채 한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평가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일 환율은 이러한 대적 환경 속에 하락 압력 우위를 보일 것이고, 역내외 롱플레이 수요가 반감될 것이며 1,310원 후반 구간에 복귀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320원 레벨에서 꾸준히 수급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내고 물량이 전일과 같이 오전 중 또는 오후에 물량을 소화한다면 순간적인 하락세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결제 수요와 역성금, 위험회피 심리 등은 하단을 지지합니다. 수급적 주도권을 뺏긴 그 결제 수요지만 배당금 역성금 물량과 함께 저가 매수 형식으로 유입될 경우 환율 하락 압력을 상쇄할 수 있으며, 순간적으로 오전 또는 오후에 집중되는 경우 순간적 급등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하강 시그널 끝에 경착륙이 있을 거다라는 시나리오 역시 달러 대비 원화를 여전히 약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에 1,300원, 10원 중권 구간까지 레벨이 낮아질 경우 저가 매수로 유입될 수 있으며, 금일 환율 하락 압력 우위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해당 압력은 상쇄가 될 수 있을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 레인지는 1,318원에서 1,328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도 약간 아래쪽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도 올해 형성된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지는 않을 거다, 현재 추세가 넘어서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상단은 탄탄하게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다라고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래 달러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또 유럽에서 물가 지표 나오는 거에 영향 많이 받네요. 간밤에는 독일 쪽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또 이전에는 영국에서 발표된 물가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요즘은 오후 2시 이후에 환시가 크게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럴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밴드는 1,318원에서 1,328원 정도 장중에 하락 조정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지금까지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이었습니다.